저는 얼마 전 엄청나게 예민한 성격의 와이프랑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아내였어요. 참고 참았는데 장모님까지 똘똘 뭉쳐서 저를 하대하는 거 보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함과 동시에 15년 다닌 회사도 관두고 택시 일에 발을 들인 거죠. 전쟁터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그토록 일하다가 혼자 운전하며 일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물론 종종 진상 손님도 만나게 되지만 회사 업무 스트레스에 비하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택시가 스트레스 덜 받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벌이는 크게 많지 않고 들쑥날쑥하지만 잠깐 외출도 할 수 있고 택시 정류장에 모여서 같은 기사님들 만나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수다 떠는 것도 쏠쏠한 재미더군요. 그래도 뭐니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손님 많이 태워서 하루치 일당 미리 채워놓으면 그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일 끝나서 안주랑 맥주 한 캔 사가면서 집에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이혼하면서부터 애엄마가 양육하게 된 아들내미가 눈에 밟혔지만 면접도 주기적으로 갔고 그럴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아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성격 안 맞는 와이프랑 갈라서면서 또 새로운 택시 일을 하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아 좋았어요. 택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오랜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딱딱한 회사 분위기에 정없는 느낌이 가득했던 반면 기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단골 식당에는 친절한 식당 이모들이 밥도 푸짐하게 주고 농담도 주고받고 아주 벌써부터 정들었다니깐요. 택시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진정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료 기사가 소개해준 식당이 있어요. 외관은 오래돼 보이고 볼품없지만 가성비도 좋고 완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식당 주인 여자가 싹싹하고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쪽 길 갈 때에 한번 가보자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약 콜이 왔어요.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콜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맛집이라는 식당 근처이길래 손님을 도착 지점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른 그 식당에 찾아가 봤어요. 점심때가 지났을 때였었는데 낮에 바빴어서 끼니를 놓쳤거든요. 배도 무지 고팠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지글지글 소리와 연기가 뿌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온 걸 못 봤나 보더라고요.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나 나오는데 글쎄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웠는지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나시 한 장에 앞치마를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들은 대로 식당 아줌마는 저보다 서너 살 누님 같긴 한데도 예쁘장하고 고운 얼굴의 미소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자주 오나 싶었네요. 그런데 풍만함도 대단해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보자마자 그곳에 눈이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켜졌습니다. 어머, 손님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저기, 생선구이 냄새 맡으니 먹고 싶네요. 생선구이 100반 주세요. 저희 집 생선구이 끝내주죠. 잠시만 기다려봐요. 곧이어 식당 주인은 한가득 상을 들고 왔습니다. 정갈해 보이는 음식과 가득 담은 반찬, 딱 봐도 맛없지 않을 비주얼이더군요. 손님, 처음 오셨길래 서비스 더 챙겨드렸어요. 배부르게 드세요. 아, 고마워요? 제가 처음 왔다고
서비스도 많이 줬더라고요. 먹어보니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런지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와 그 식당 여주인 단둘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주방 일을 마치고 온 식당 여주인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신가 봐? 그쵸?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얼굴에 초보기사라고 써있기라도 하나요? 네, 써있네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사님들 봐오다 보니 딱 보면 척이죠 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모도 출중하신데 귀찮게 구는 기사님들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말도 말아요. 어떤 날은 자주 봐와서 친해진 기사님이랑 얘기 끝에 내가 이혼한 아줌마라고 하니까 대놓고 손이며 어깨며 주물거리는데 기분 나빠서 그 이후로는 할 얘기만 하고 깊은 얘기는 안 해요. 그렇군요. 피곤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그 기사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나도 가만히 있었겠죠.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단골 손님이니 어째요. 화 안 내고 살살 달래줬죠 뭐. 식당 여주인은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갖은 수모도 당했지만 생계를 위해 홀로 꿋꿋이 버티며 일하였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주인과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쾅소리와 함께 웬 조폭 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주인은 놀란 눈빛으로 그 남자 보고 주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남자와 여주인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최 사장, 진짜 1억이야. 그 나이에 섬에 팔려나가고 싶어. 돈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 죄송해요. 이번 달 내는 게 많아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에휴, 그냥 가만 안 둬. 이번 주까지 준비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의 언성이 커지길래 안 되겠다 싶어 주방에 갔습니다. 가보니 식당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기죽어 있고 남자가 손을 들어올리며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계신 거 안 보여요? 영업방해 하시면 어쩝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뭐야 당신은? 그러더니 그놈이 제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꼭 준비할 테니 오늘은 가주세요. 잠시 뒤 그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식당을 나갔고 식당 여주인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밝고 활기찬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이혼한 남편이 도박을 그렇게 했었는데 빚도 많더라고요. 어느 날 저 몰래 제 식당을 담보 삼아 여기저기 빚을 냈었고 그 바람에 제가 일부는 갚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많네요. 에휴, 이 왼수 같은 인간. 그 식당 여주인 눈망울에 눈물이 보이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해주며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사연이 있으시군요. 저도 얼마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같은 상처가 있네요. 거기다 사장님은 떠안고 가야 할 빚도 있다 하니 더욱 힘들었겠어요. 제가 도움은 못 드려도 지금 이 순간만은 사장님을 꼭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고마워요. 기사님 오늘 처음 봤지만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숨막힐 정도로 세게 안았습니다. 그러자 풍만한 그녀의 몸이 닿았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네요. 그때 그녀의 눈빛을 보았는데 분명 그 눈빛은 저와 함께하고픈 눈빛이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그녀의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촉촉한 입술로 화답했어요.
잠시 뒤 식당 여주인은 문 앞으로 가더니 기사님, 제가 문을 잠그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예상하죠? 아무 말 없으면 저는 잠글게요. 그 누구도 방해되지 않게요. 네, 사장님. 잠가주세요. 그러자 여주인은 식탁 쪽으로 저를 끌고 오더니 식탁 모서리에 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저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낮에 그녀의 식당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풍만한 매력에 그녀는 마음도 풍만한 여자더군요. 제가 식당에 가면 따뜻한 밥과 저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들까지 늘 푸근하고 따뜻한 누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녀와 저희 집을 오가며 서로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의 설레임이 가득하네요.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인연이라 생각돼요. 그녀가 헤쳐나갈 일들을 제가 다 놓을 순 없지만 저도 홀로서기한 이후 조금씩 모은 자금들이 있기에 그녀에게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응원 가득 해주시길 바랄게요. 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대학에 들어온 20대 초반 여자예요.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휴,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용기 내서 글 써보네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팔로워 늘어나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업체 같은 곳에서 광고 받아서 그걸로 학비도 벌고 용돈 쓰는 애들도 있어요. 부러웠죠. 근데 걔네들은 사진도 잘 찍고 감각 있다고 해야 되나 센스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귀엽고 예쁘다는 말은 들었어도 듣기 싫은 얘기지만 패션이나 뷰티 유행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나이에 안 맞게 좀 촌스럽다는 말도 듣는 애랍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도 SNS에 도전해볼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1학기 방학이 시작되고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소진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영이네. 잘 지냈어? 어머, 소진아, 너 여기 카페에서 일하는 거야? 응? 여기 오면 내가 늘 있을 거야. 너가 놀러 오면 내가 디저트 서비스 꼭 줄게. 자주 놀러와. 어머, 잘됐다. 그래, 요새 방학하고 시간도 많은데 종종 들릴게. 아참, 나 여기 일하면서 영상도 찍어 올리는데 놀러와봐. 주소 알려줄게. 저는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집에 도착해서 동창 소진이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요즘 핫하다는 SNS인 거지? 소진이는 무슨 영상을 올렸을까? 들어가 보니 친구 소진이가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영상을 여러 개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며 보러 오는 사람들하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발동돼서 인터넷에 어느 정도 버는지 검색해봤어요. 따져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 마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와, 엄청나네. 그런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방학도 됐겠다. 시간도 나서 틈나는 대로 올리는 법도 배우고 사이트를 꾸미는 것도 나름 혼자 터득했습니다. 이러다 대박나면 어쩌지? 명품백부터 사볼까?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사이트를 개설하기 전부터 들뜬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봐도 어이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SNS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일상 먹는 것 여행 등 저인 줄 모르게 가린 채 작업해서 올렸어요. 제가 다 나오면 누가 알아보는 게 싫더라고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글쎄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30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급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고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 방송도 유명해질 거라는 기대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저 영상 찍는다고 미리 말 안 하길 다행이었네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숨 쉬며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잘 나가는 소정이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란 정말 말도 못해요. 이제 개강도 하고 저는 차라리 근처에서 알바해서 돈이라도 벌 걸 하고 후회하며 남들 SNS 구경만 열심히 하기로 했던 참이었어요. 여기저기 눈에 띄는 영상에서 웃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다가 웬 잘 나가는 남자 영상인데 얼굴도 멋지고 스타일도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해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30대 초반인데도 사업해서 돈도 많아 보이고 여자한테도 다정할 것 같은 거 있죠? 난생 처음으로 댓글도 남겨보고 했네요. 가보니 여자애들의 댓글이 아주 주구장창 써있더라고요. 다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그 영상의 주인공에게 빠져들었고 오빠가 업로드를 해서 알람이 뜨면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얼른 접속을 하곤 했네요. 오빠를 바라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빠가 제 글에 답글을 빼먹다가 어떤 여자애한테 답글 달면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쁘게 잘 나온 사진으로 프로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귀엽다고 답글을 남겨줬는데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째지는 날이 되었네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그새 오빠와 친해진 것 같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오빠 저 아영이에요. 매일 영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니까 편지하는 것 같고 설레고 떨리네요. 저는요 사실 얼마 전 영상 찍으면서 잘 안 돼가지고 힘이 없었을 때 우연히 오빠 보면서 매일 힐링하고 있어요. 오빠를 알게 된 게 정말 기쁘네요. 고마운 오빠에게 이렇게 가끔씩 편지를 써도 될까요? 오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내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보니 오빠에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니, 아영이야. 아니, 이제 아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여자들이 있긴 한데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아. 그런데 우리 귀엽고 예쁜 아영이한테 메일을 왔길래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내가 아영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봐. 영상 찍는 거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했다고 하니 내가 직접 도와주고 싶은 생각까지 드네. 연락처 남겨놓을게. 연락 주렴. 저는 오빠의 답장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빠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서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곧이어 오빠가 SNS 도움 준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제 일을 도와준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곧바로 오빠가 만나자는 곳에 갔습니다. 오피스텔이었는데 오빠가 촬영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잔다는 곳이었어요. 배를 누르자 화면에서만 보던 오빠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워, 아영아. 사진처럼 실물도 예쁜데? 아, 오빠 고마워요. 저 들어가도 되죠? 물론이죠. 어서 들어와. 들어가 보니 오빠 외모처럼 집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곧이어 오빠가 커피를 가져오면서 컴퓨터에 같이 앉아보자 했습니다. 오빠는 제 사이트를 물어봤고 저와 오빠는 제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이건 좀 심각한데. 사람들의 관심이 가게끔 연출하는 것도 부족하고 뭔가 상황에 맞는 말도 아니고 배경음악도 생뚱맞고 전체적으로 너무 밋밋하네. 그런가요, 오빠? 저는 센스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센스 있고 감각 있게 될까요? 응? 내가 도와줄까? 그러려면 너의 의지가 강해야 해. 뭐든 할 수 있겠니? 네, 물론요. 시켜만 주세요. 일단 감각적인 것. 나랑 경험을 쌓다 보면 한층 성숙해질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저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입에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무 소리 말고 너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봐. 그러면서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우라면서 제게 와서 입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오빠의 저돌적인 모습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오빠와의 사랑이 싹이 튼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로맨틱한 사랑을 나눴어요. 멋진 오빠는 눈빛이며 손길 하나하나 섬세하고 정말 매혹적인 남자였어요. 잠시 뒤 저녁이 되자 오빠는 저를 마중하면서 내일 본인의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면 자연스럽게 홍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오빠 말대로 저희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빠가 따로 홍보도 해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이트에 와줬더라고요. 갑자기 숫자가 치솟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새겨준 말처럼 감각을 익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 사이트도 성장을 하더군요. 어느 날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날은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촉이 좋은 건지 오빠의 사이트를 제 부계정으로 들락날락 해보니까 어떤 여시같이 생긴 여자와 갑자기 친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오빠의 오피스텔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가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오빠와 그 여자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오빠에게 문자로 따졌습니다. 오빠, 저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지금 오빠랑 다른 여자랑 같이 집에서 나온 거 봤어요. 잠시 뒤 오빠의 문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네요. 너 떡상도 돼보고 너가 바라던 남자랑 사랑도 나눠보고 잘 된 거 아니야? 나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설마 여자 너 하나겠니? 지금처럼 나랑 연락하고 지내고 싶으면 성가시게는 하지 말아줄래?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화가 치밀었네요. 오빠의 실체를 온 세상에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덕분에 제 사이트도 살아나고 나쁜 남자 같은데도 연락하면서 자꾸 오빠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가 바보 같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가 저만 여자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그런 오빠에게 복수하고 싶다가도
저를 로맨틱하게 끌어안아줬던 오빠가 떠오르는 하루네요.